이번 시간에는 이온식을 외워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황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외우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외워야 할 이온들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나이라고 하지만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만큼 당황스럽죠? 네, 아마 여러분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머리 아프게 왜 이렇게 많은 이온들을 외워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온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이온이 없어진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바로 사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온 음료도 우리가 격하게 운동을 했을 때 이온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음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온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외우려니 너무 막막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던 주기율표와 전자 껍질에 있는 체외각 전자 이 두 가지 재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온가라고 하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기율표와 체외각 전자를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원자 번호 20번까지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분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여기까지가 10번이죠? 네,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우리가 외웠었죠? 수헬리베, 수해를 입은 배, 붕탄, 질산, 푸르네, 풀레 여기까지가 10번이고요. 나트륨부터가 11번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황염소 아깔깔, 아칼칼 이렇게 외웠었죠? 20번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족 1족, 2족 갑자기 13족이 된 이유는 앞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볼 때는 13번, 14번 이거보다는 일자를 빼고 그냥 3, 4, 5, 6, 7, 8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냐면 바로 체외각 전자수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족인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다 체외각 전자수가 한 개가 되는 거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체외각 전자가 2개가 된다는 거죠. 3족은 3개, 4족은 4개, 5족은 5개, 6족은 6개, 7족은 7개. 그런데 맨 마지막에 8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전자수가 2개겠죠. 그래서 이 끝족은 8이라는 숫자 대신에
영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족 원소들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얻는 전자도 잃는 전자도 0이다 보니 영족 원소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족 원소들은 이온이 되질 않습니다. 매우 안정하니까요.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 껍질이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갔을 때,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 8, 8이라고 하는 숫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자 모형을 통해서 이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개 숫자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요. 수소의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 수가 하나인 상태죠. 헬륨인 경우에는 2개가 됩니다. 리튬인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베릴륨은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겠죠. 네, 이걸 보면 체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붕소의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 3개가 들어가게 되고 탄소의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질소의 경우에는 5개, 산소의 경우에는 6개가 되겠죠. 플로린은 7개, 네온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8개가 꽉 차게 됩니다. 11번 나트륨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8개가 다 찼기 때문에 3중이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1개가 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에 체외곽 전자가 2개가 들어가겠죠. 알루미늄은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규소의 경우에는 4개가 들어가겠죠. 인의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에 5개가 들어갑니다. 질소와 체외곽 전자 수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황의 경우에는 6개가 들어가겠죠. 염소의 경우에는 7개가 되겠죠. 아르곤의 경우에는 안정된 상태인 8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주기인 칼륨의 경우에는 네 번째 껍질이 생깁니다. 2개, 8개, 8개로 18개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9번이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칼슘의 경우에는 네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족을 확대해서 이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족에 오는 원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체외곽 전자가 모두 다 하나죠. 일족에 오는 원소는 수리나 칼입니다. 1번 수소, 3번 리튬, 11번 나트륨, 19번 칼륨이 옵니다.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체외곽 전자수가 모두 다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딸랑 하나 있는 전자를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었기 때문에 이온가는 1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수소 플러스,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가 되는 거죠. 결국 원자 번호를 알면 체외곽 전자 수를 알게 되고 체외곽 전자 수를 알게 되면 이온가를 알게 되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족인 경우면 체외곽 전자 수가
두 개겠죠. 두 개를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겠죠. 1주기에는 2족이 없으니까 2주기의 2족은 4번 베릴륨이 됩니다. 3주기의 2족은 마그네슘이 되죠. 4주기의 2족은 칼슘이 됩니다. 혹시 원소들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다 보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좌절 금지. 원자 모형을 그려보게 되면 모두 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체외각 전자가 2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개를 버리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온가는 2+가 되겠죠. 베릴륨 2+, 마그네슘 2+, 칼슘 2+. 이번에는 음이온을 볼까요? 17쪽, 7쪽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9번 플로린과 17번 염소가 있습니다. 9번의 경우에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체외각 전자가 7개가 되고 염소인 경우에는 2개, 8개 그리고 체외각 전자가 7개가 되죠. 똑같이 7개가 되는 상태에서 한 개를 얻으면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전자 한 개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온가는 1-가 되겠죠. 염소도 1-가 됩니다. 16쪽, 6쪽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8번 산소와 16번 황이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황의 경우에는 안쪽에 2개, 8개, 바깥쪽에 6개가 들어가죠. 체외각 전자가 둘 다 6개이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2개를 얻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온가는 2-가 되겠죠. 산소 2-, 황 2-.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모든 걸 하나씩 다 짚어줬는데 이제 여러분은 결정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로는 1, 2, 3, 4, 5, 6, 7, 0이라고 쓰고 세로는 1, 2, 3, 4 주기를 쓴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온가를 써보는 거죠. 그럼 1쪽인 경우는 모두 다 체외각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온가는 1+가 되겠죠. 2족은 체외각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온이 되면 베릴륨 2+, 마그네슘 2+, 칼슘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3+. 그래서 붕소 3+, 알루미늄 3+,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와 규소는 딱 중간이죠. 4개를 얻거나 4개를 잃거나. 이온가는 이렇게 됩니다. 5족의 질소와 인은 이온가가 5+일까요? 아니겠죠? 8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3개를 얻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자 3개를 얻기 때문에 3-가 되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산소와 황은 2-가 되고 플로린과 염소는 1-. 그리고 영족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이동이 없습니다. 0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온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